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입니다. 여드름이 아닌데 여드름처럼 생겨서 여드름과 혼동이 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이 모낭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낭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첫째, 모낭염이란 무엇인지, 둘째, 화농성 여드름과 모낭염의 공통점, 차이점, 구별법, 셋째, 모낭염의 치료법, 넷째, 이 넷째가 핵심입니다. 모낭염의 관리법, 다섯째, 기타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낭염이란 피부 표면의 균이 과잉 증식을 해서 털을 타고 피부 속으로 균이 침투하여 피부 속에서 염증이 난 것을 모낭염이라고 부릅니다. 화농성 여드름과 모낭염의 공통점, 차이점, 구별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은 이게 피지선인데요. 피지선의 과다 활동으로 인해서 피부 속에서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게 화농성 여드름이거든요. 화농성 여드름은 원인이 피부 속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이고요. 염증이 발생하는 부위는 이 피부의 중간 지점이 됩니다. 모낭염은 이 피부 표면에 있는 균들이 과다 증식을 해서 균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균 중에 일부가 이 털을 따라 피부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모낭염은 피부 표면에서 출발하여 내려간다는 것이고요. 염증은 이 피부의 중간 부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화농성 여드름과 모낭염의 공통점은 염증 발생 부위는 같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염증 발생 부위가 같다 보니까 생긴 모양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화농성 여드름은 피부 속에서 위로 출발한다는 거고요. 원인이 피지선 과다 활동이라는 것이 원인입니다. 모낭염은 피부 표면 위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고요. 원인이 피부 표면의 균이 되겠습니다. 생긴 모양이 같은데 화농성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압출, 짰을 때 화농성 여드름은 피지가 나옵니다. 짰는데 피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낭염입니다. 모낭염은 피부 표면의 균이 원인이지 피지선 과다 활동이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낭염은 짜도 피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코너입니다. 우연히 화농성 여드름하고 모낭염이 겹쳐서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짤 때 한 군데만 짜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짜보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군데를 짜봤더니 주로 피지는 나오지 않더라 하면 모낭염이 되겠죠. 이제 모낭염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낭염은 균 때문에 발생한 염증이니까요. 균을 죽이는 항생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생제는 바르는 항생제 연고도 있고 먹는 항생제 약도 있거든요. 모낭염이 심하지 않다면 바르는 항생제 연고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낭염이 심하다면 바르는 항생제 연고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먹는 항생제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모낭염은 좀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르는 항생제 연고로 치료하기보다는 먹는 항생제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복용을 하게 되고요. 약을 복용하면 치료 자체는 쉽게 되는 편입니다. 모낭염은 치료 자체는 쉽지만 즉 약 먹으면 모낭염이 잘 가라앉기는 하거든요. 근데 재발을 잘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관리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모낭염은 약 먹을 때 뿐이고 재발을 잘하고 난치이고 한번 걸리면 골치 아픈 치료가 어려운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핵심인 모낭염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낭염의 관리법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피부의 pH 밸런스 맞추기. 둘째, 면도날 소독.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먼저 pH 밸런스 맞추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표면은 외부와 항상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외부의 균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피부 표면의 pH가 5.5 정도로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피부의 pH가 5.5 이상이 돼버리면 피부 표면의 균들이 활발하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 표면의 균들이 과잉 증식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pH 밸런스를 5.5로 맞춰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부 표면에 과잉 증식되어 있는 균 상태가 정상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모낭염의 재발을 막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부의 pH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약산성 클린저를 통해서 세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렌징 후에 클렌저를 헹궈내는 마지막 물을 약산성 물을 이용하여 헹구어 주십시오. 약산성 물을 만드는 방법은 수돗물을 받으신 후에 일반 식초 티스푼 하나 정도를 섞어 주시면 됩니다. 이 피부 pH 밸런스에 대해서는 제가 여드름과 피부 pH 밸런스 편을 통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면도날 소독이 중요한데요. 면도날 소독은 남성분들과 특히 관련이 많겠습니다. 면도하실 때 면도날에 피부 표면에 있던 균들이 달라붙거든요. 면도날을 소독하지 않고 다시 사용한다고 하면 면도날에 증식되어 있던 균들이 면도 과정에서 다시 피부에 달라붙게 되겠죠. 모낭염은 그렇지 않아도 피부 표면에 균들이 과잉 증식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다가 면도날에 있는 균까지 더해지니까 과잉 증식된 균의 상태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면도날을 잘 소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면도날을 소독하는 방법은 쉐이빙 거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쉐이빙 거품이 물에 세척했을 때 쉽게 잘 헹구어지거든요. 그래서 쉐이빙 거품을 사용하여 면도를 하신 후에 면도날을 흐르는 수돗물에 잘 헹궈 주세요. 그 다음 소독용 에탄올을 종이컵에 따라 면도날을 여기에 담궈 주세요. 1분 정도 담궈 두셨다가 빼낸 후 말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리실 때 햇빛에 말리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면도날을 잘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남성분들의 모낭염은 면도와 관련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남성분들은 면도날 소독에 특히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 관리법으로는 모낭염이 있을 때는 모낭염 난 부위를 잘 오픈시켜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목도리나 마스크 같은 걸로 피부 표면이 덮여 있으면 모낭염이 치료도 잘 안 되고 재발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낭염이 있는 부위는 산소와 접촉이 잘 될 수 있도록 피부 표면을 오픈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모낭충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낭충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낭염의 일종입니다. 모낭염은 균, 즉 박테리아에 의한 것이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모낭충증은 진드기의 일종인 기생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낭염입니다. 모낭충증도 모낭염의 일종이기 때문에 화농성 여드름, 모낭염, 모낭충증을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낭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모낭염이 호전되지는 않는다면 모낭충증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낭충증의 치료는 기생충을 죽이는 연고약이 있거든요. 그걸로 치료하면 되는데요. 모낭충증이 모낭염과 다른 점은 모낭충증은 한번 치료받고 나면 재발을 잘 안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생충에 자꾸 감염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이제 최종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화농성 여드름의 원인은 피지이고 피부 속에서 시작한다. 짜면 피지가 나온다. 재발을 잘한다 라는 것이고요. 모낭염의 원인은 피부 표면의 균이고 피부 표면에서 시작한다. 짜도 피지는 안 나온다. 재발을 잘한다. 피부의 pH 밸런스 유지와 면도날 소독이 관리의 핵심이다. 모낭충증은 모낭염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 의심해 봐야 한다. 모낭충증은 재발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